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대형 배터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인터배터리 2022, 저도 참석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스가 바로 포스코 케미칼의 부스였어요. 포스코 케미칼의 부스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의 부스와 비교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부스 대부분이 한 가지 주제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바로 배터리 토탈 밸류 체인이라는 주제였죠.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 양극재 등의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말하는 배터리 토탈 밸류 체인이란 배터리 소재의 수직 계열화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원료,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이런 원료의 공급부터 직접 해결하겠다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의 배터리 토탈 밸류 체인이 완성된다면 단순히 포스코 케미칼 혹은 포스코 그룹의 발전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제가 인터뷰 배터리 2022에서 직접 찍어온 건데요. 여기 보면 이름은 2차 전지 소재 밸류 체인이지만 이 오른쪽에 보면 고객사에서 이 배터리를 사용하고 그 배터리가 다시 원료로 돌아오는 것까지 전부 이 밸류 체인이 나타내고 있어요. 배터리 토탈 밸류 체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음극재 생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처럼 글로벌 배터리 원료 자원 전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수직 계열화 완성은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전체에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 업체의 점유율은 9%, 음극재 시장에서는 6.8%에 불과합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 정도인 것과 대조적이죠. 포스코 케미칼은 2030년까지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달성하고 세계 1위를 찍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 케미칼은 배터리 소재 생산량을 무지막지하게 늘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2021년 포스코 케미칼이 생산한 양극재가 전부 4만 톤이거든요. 근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3년,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12만 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음극재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에 6만 9천 톤이었던 생산량을 2025년에는 17만 2천 톤까지 높일 계획을 세워놨어요. 제가 배터리 업계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터리 시장 1위라는 건 사실 포스코 케미칼의 선언적 의미로 봐야 하는 것 자체는 맞다. 하지만 만약에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배터리 소재 시장 세계 1위 기업이 나온다면 그건 포스코 케미칼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원료 내재화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전기차 밸류 체인이 정말 원료의 수급부터 원료로 배터리 소재를 만들고 그 소재로 배터리를 만들고 그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이 전부 국내 기업들로 꽉꽉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들만의 배터리 토탈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이런 수직 계열화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2023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 필요 분량의 70%를 내재화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은 니켈, 코발트, 망간의 70%를 내재화하겠다, 이런 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음극재는 어떨까요? 음극재의 주요 원료는 흑연입니다. 문제는 뭐냐? 흑연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 흑연 생산량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이외의 국가, 예를 들어 모잠비크 같은 곳에서 흑연이 생산될 때도 일반적으로 정제 같은 것을 위해서 중국을 거친다고 해요. 이 말은 중국을 빼놓고 흑연 공급을 말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한 나라가 원료 공급을 좌지우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특히 심지어 그 나라가 중국이래요. 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인조 흑연을 만드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천연 흑연 공급망이 불안하다면 흑연을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심지어 이 인조 흑연의 원재료 가운데 하나인 콜타르는 포스코 그룹의 주요 사업인 제철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은 진짜로 2020년에 세계에서 6번째로 인조 흑연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인조 흑연 생산 공장을 짓고 있죠, 지금. 이 공장이 완공되면 매년 약 1만 6천 톤 규모의 인조 흑연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전기차 약 36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포스코 그룹 역시 포스코 케미칼의 배터리 원료 수직 계열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8년에 호주 광산 개발 기업에다가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리튬의 안정적 수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포스코 리튬 솔루션을 출범해서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연간 43,000톤 규모의 광석 기반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광양에 착공했죠. 포스코케미칼은 올해 3월 25일 그룹과의 공조를 통해 2024년에 93,000톤의 양극재용 리튬을 확보하게 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93,000톤의 리튬이 어느 정도냐? 전기차 22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 그래요.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 화제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미래산업 공급체인 확보,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원료 공급망일 테고요. 1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원료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지정학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굉장히 골 때리는 존재잖아요.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키플레이어를 넘어서 한국 전체의 배터리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